밤이 바뀌면 하루 전체가 달라진다는 말, 솔직히 믿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예전엔 그 말이 참 허황되게 들렸습니다. 나이 들면 잠이 줄어드는 게 당연하고 새벽에 깨는 건 체질이고 낮에 졸리는 건 그냥 세월 탓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 2시 거실 불도 안 켜고 소파에 앉아 시계를 보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밤을 보내면서 내가 무슨 낮을 기대하고 있지? 여러분도 그런 밤 한 번쯤 있으셨지요? 은퇴 후에 제 하루는 점점 늦게 시작됐습니다. 밤 11시 뉴스 보고 유튜브 조금 보고 휴대폰으로 가족 단톡방 훑다가 이것만 보고 자야지 하다 보면 새벽 1시. 침대에 누워도 생각은 멈추지 않습니다. 내일은 운동 가야 하는데 건강검진 결과 괜찮을까? 애들한테 부담은 안 되겠지. 그러다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들면 새벽 5시에 눈이 번쩍 떠집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더 피곤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얼굴이 예전 같지 않아? 자는 게 아니라 버티는 것 같아. 그 말이 참 아프더군요. 저는 속으로 나도 노력하고 있어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노력하고 있었을까요? 서울대 뇌인지 연구팀에서는 수면 리듬이 무너지면 감정 조절 능력이 먼저 떨어진다고 말합니다. 저는 그게 남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작은 말에도 예민해지고 사소한 일에도 기운이 빠지고 괜히 우울해졌습니다. 밤이 바뀌니 하루가 바뀌고 하루가 바뀌니 제 표정이 달라졌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딱 한 가지만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밤 10시 이후 휴대폰을 거실에 두는 것, 침실로 가져가지 않는 것. 첫날은 손이 근질거렸습니다. 혹시 연락 오면 어쩌지? 뉴스 속보는 혼자 중얼거리면서 거실을 서성였지요. 결국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는데 이상하게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사흘쯤 지나니 달라졌습니다. 누우면 바로 잠이 오는 건 아니었지만 최소한 눈과 뇌가 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비슷한 나이의 김 선배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그분은 퇴직 후 새벽형 인간이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산에 간다고 선언했지요. 첫 주는 의욕이 넘쳤습니다. 가족에게도 말했습니다. 이제 나도 제2의 인생 시작이야. 그런데 일주일 지나자 무릎이 붓고 낮에는 졸다가 TV 앞에서 코를 골았습니다. 결국 포기했습니다. 나는 역시 안 돼. 그 말이 참 씁쓸했지요. 반전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김 선배는 새벽 기상을 포기한 뒤 오히려 저녁을 바꿨습니다. 밤 9시가 되면 거실 불을 하나씩 끄고 따뜻한 물로 발을 씻고 종이책을 딱 20분만 읽었습니다. 그러고 10시 반에 누웠습니다. 새벽 4시는 아니지만 6시에 자연스럽게 눈이 떠졌습니다. 낮에도 졸지 않았습니다. 산은 못 갔지만 동네 공원은 매일 갔습니다. 무릎도 덜 아팠습니다. 목표를 낮췄더니 오히려 오래 갔던 겁니다. 여러분, 혹시 너무 큰 목표를 세우고 계신 건 아닐까요? 또 한 분, 박 여사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나는 원래 잠이 없어라고 늘 말했습니다. 밤에 2~3번씩 깨고 화장실 다녀오면 다시 잠들기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TV를 켜두고 잤습니다. 조용하면 더 불안하다고요. 그런데 그 습관이 오히려 뇌를 깨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병원 대기실에서 옆자리 분이 말했습니다. 저는 새벽에 깨면 그냥 호흡만 셉니다. 박 여사님은 반신반의했습니다. 집에 와서 새벽에 깼을 때 TV를 켜지 않고 속으로 숨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10까지 세고 다시 하나. 처음엔 짜증이 났습니다.
이게 뭐야?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니 신기하게도 다시 잠드는 시간이 빨라졌습니다. 뇌에 지금은 다시 자는 시간이라고 신호를 준 셈이지요. 뇌과학자들은 반복되는 단순한 리듬이 뇌를 안정시킨다고 말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세대는 사실 이미 알고 있었던 것 아닐까요? 어릴 적 자장가처럼요. 여기서 제가 직접 해본 방법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을 고정하는 것. 저는 예전엔 저녁을 7시 반, 8시에 먹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속이 더부룩한 채로 잠들었지요. 그래서 6시 반으로 당겼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간식을 끊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냉장고 문 앞에서 서성였습니다. 요거트 하나만? 혼잣말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지나니 속이 편해졌고 깊게 자는 날이 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만 바꾼다면 무엇을 바꾸시겠습니까? 혹시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조용히 구독이나 좋아요 한번 눌러주셔도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배우는 중이니까요. 또 다른 반전은 제 친구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는 늘 나는 원래 야행성이라고 했습니다. 밤에 혼자 있는 시간이 좋다고요. 그런데 낮에 손주가 놀러 오면 자꾸 짜증이 났습니다. 피곤하니까요. 어느 날 손주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왜 맨날 졸려? 그 한마디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밤 시간을 줄이기보다 낮 시간을 바꿨습니다. 오후 2시 이후에는 카페인을 끊고 낮잠을 20분만 알람 맞춰 잤습니다. 길게 자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밤 11시가 되면 자연스럽게 졸렸습니다. 손주와 놀 때도 덜 피곤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젊어진 게 아니라 내 밤이 젊어진 것 같아.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푹 잔 게 언제입니까? 기억나십니까? 수면 루틴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일정한 시간에 눕고 빛을 줄이고 몸을 따뜻하게 하고 생각을 단순하게 만드는 것. 저는 매일 밤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 한마디가 하루를 정리해 줍니다. 내일 아침이 두렵지 않으려면 오늘 밤을 바꿔야 합니다. 저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가끔 새벽에 깨고 괜히 지난 일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자책하지 않습니다. 그냥 속으로 말합니다. 괜찮아, 다시 자면 돼. 여러분도 오늘 밤 단 한 가지만 해보시겠습니까? 휴대폰을 거실에 두든 저녁 시간을 당기든 숨을 10가지 세든 작게 시작하면 됩니다. 밤이 달라지면 정말로 하루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하루가 쌓이면 어느 순간 거울 속 얼굴이 조금 환해집니다. 저처럼요. 그런데 말입니다. 밤을 바꾸겠다고 결심한 첫 주가 지나자 저는 뜻밖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정말 달라질까? 하는 의심이 올라오더군요. 혹시 여러분도 지금 그런 생각이 스치고 계신 건 아닙니까? 저는 10시 반에 누워도 바로 잠들지 못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면서 중얼거렸습니다. 괜히 시작했나? 그 순간 예전 습관이 저를 부르더군요. 휴대폰 잠깐만 볼까? 손이 슬쩍 이불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결국 휴대폰을 다시 들었습니다. 영상 하나, 뉴스 하나 정신 차리니 새벽 1시 반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또 이 모양이네. 여기서 첫 번째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실패했다고 생각했지만 그날 낮이 예전과 조금 달랐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래도 다시 해보자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나는 원래 안대로 끝났을 텐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왜일까요? 작은 성공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며칠간이라도 조금 더 깊게 잤던 기억이 몸에 남아 있었던 겁니다.
뇌과학에서는 이것을 보상 기억이라고 설명합니다. 짧은 긍정 경험이 다시 시도할 힘을 만든다고 하지요. 그래서 저는 방법을 바꿨습니다. 완벽하게 10시 반 취침이 아니라 11시 이전에 눕기로 낮췄습니다. 기준을 조금 유연하게 만든 겁니다. 그랬더니 부담이 줄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고 계신 건 아닙니까?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웃에 사는 정형님은 늘 밤마다 걱정이 많았습니다. 퇴직 후 수입, 건강, 자녀 문제 침대에 누우면 생각이 폭주했습니다. 어느 날 거실에서 혼잣말을 하더군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 살았나? 아내가 듣고는 말했습니다. 당신 밤에 재판 열지 마. 그 말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형님은 그날부터 걱정 시간을 낮으로 옮겼습니다. 오후 4시에 책상에 앉아 딱 15분 걱정만 적었습니다. 종이에 씁니다. 건강검진 걱정, 노후자금 걱정. 다 쓰고 나면 종이를 접어 서랍에 넣습니다. 밤에 생각이 올라오면 스스로 말합니다. 그건 내일 4시에. 처음엔 웃기다고 했지만 일주일 후 형님이 말했습니다. 이상하게 밤이 조용해졌어. 여기 두 번째 반전이 있습니다. 걱정을 없앤 게 아니라 시간을 옮겼을 뿐인데 잠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문제를 없애야 잠든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시간을 구분해 주는 것만으로도 뇌가 안심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오늘 걱정을 밤에만 몰아두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리고 세 번째 반전은 제 아내에게서 왔습니다. 저는 수면 루틴을 지키겠다며 혼자만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여전히 밤에 드라마를 보며 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불평했습니다. 저러니 내가 잠이 안 오지. 어느 날 결국 말이 나왔습니다. 조금만 줄이면 안 될까? 아내는 서운해했습니다. 나도 하루 종일 힘들었어. 그날 밤 각자 다른 방에서 잤습니다. 묘하게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엌에서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같이 바꿔볼까? 그날부터 우리는 밤 9시 반이 되면 서로 묻습니다. 정리할 시간? TV를 끄고 주방 불을 줄이고 따뜻한 차를 한 잔씩 마십니다.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눕니다. 오늘 어땠어? 짧은 이야기지만 그 시간이 마음을 풀어줍니다. 놀랍게도 수면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관계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부부가 함께 리듬을 맞추니 훨씬 쉬웠습니다. 혹시 여러분 곁에는 함께 바꿀 사람이 있습니까? 수면 루틴을 바꾸며 제가 가장 크게 느낀 건 젊어짐의 의미였습니다. 우리는 주름이 펴져야 젊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뭐 하지? 이 질문이 설레면 그게 젊음 아닐까요? 어느 날 새벽 6시 창문을 여니 차가운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 공기 예전엔 몰랐네. 그날은 공원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옆에서 어떤 분이 통화로 말하더군요. 나 요즘 잠 잘 자. 그 말이 괜히 반가웠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 공기를 마지막으로 깊게 들이마신 게 언제입니까? 제가 정리해보니 시니어에게 맞는 수면 루틴은 3가지였습니다. 첫째, 시간을 고정하되 완벽을 요구하지 않는 것. 둘째, 밤에 할 일을 줄이고 낮으로 옮기는 것. 셋째, 혼자가 아니라 함께 조율하는 것. 거창한 영양제도, 비싼 기계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버드 의대 수면 연구에서도 빛과 루틴의 반복이 노년층 수면 질을 높인다고 말합니다. 결국 규칙성과 안정감입니다. 우리는 이미 오랜 세월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그 성실함을 밤에도 적용하면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듣는 이 순간
오늘 밤 한 가지 정해 보시겠습니까? 10시 반에 불 끄기, 혹은 잠들기 전 따뜻한 물 한 컵, 혹은 걱정은 오후 4시에 적기. 단 하나면 충분합니다. 저도 여전히 가끔 새벽에 깹니다. 화장실 다녀와서 거울을 보면 예전보다 덜 지쳐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그래도 잘하고 있어. 이 말이 제 얼굴을 조금 부드럽게 만듭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조용히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서로 응원하는 마음으로요. 밤이 바뀌면 하루가 달라지고 하루가 쌓이면 인생의 온도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많은 날을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편안하게, 조금 더 깊게 우리 자신을 돌볼 차례 아닐까요? 다음 시간에는 나이가 들어서도 새롭게 친구를 만들 수 있는 방법, 어색함을 넘는 대화의 시작, 그리고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는 현실적인 전략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평생 친구를 다시 만드는 법, 그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